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역 설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주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역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량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소비로 인해 4인 가구의 한 명이 버리는 양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시민 한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하루 1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3중 추돌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일으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들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시민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황수동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선거철 단골 메뉴인 KTX 세종역 설치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충북 차원의 전면적인 반발은 없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서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세종역이 설치되면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의 역할과 유상 추락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도 재차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역 설치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세종역 설치에 힘을 보탰고 지난 18일 청주시와 세종시 간 상생 협약식에서도 이춘희 시장은 세종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게는 충청권 광역 교통계획을 새로 짜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예를 들자면은 KTX 세종역 문제라든지 충북선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여당발 신설론에 대해 도내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김종대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 이어 한국당 소속 청주시 의원들은 세종역을 재론하면 상생은 없다며 한범덕 시장 등 여당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혹시 우리 청주 시민과 시장께서 무시적으로다가 이 세종역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발주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쓰레기도 같이 늘어 골칩니다. 간편하게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 쓰레기의 양이 4인 가구의 1인당 쓰레기 양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집중 취재, 자세한 내용 제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입니다. 골목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마다 배달 음식에서 나온 일회용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분리수거도 엉망인데다 먹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여기 공간도 다 있고 한데도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쉽게 먹고 쉽게 버리는데 보면 일체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15%가량을 차지했던 1인 가구는 올해 들어 29%까지 늘면서 우리나라 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쓰레기량도 급격히 는다는 겁니다. 1인당 버리는 쓰레기가 1인 가구는 207g으로 4인 가구의 한 명이 버리는 양보다 2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특성상 간단히 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배달 음식 한 끼 식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 세트 메뉴, 즉 한 끼 식사를 시켰더니 이렇게 밥과 국, 다양한 반찬을 담은 일회용 용기부터 수저 젓가락, 종이 가방까지 10여 종류의 다양한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일단 혼자 살다 보면은 많이 시켜 먹고 다 사 먹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는 청주시의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85만 청주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000톤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생활하는 용인시와 고양시보다 30%가량 더 많고 120만 명의 수원 시민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청주 시민 1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 1kg이 넘는데 이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쓰레기 증가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도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식 개선 운동과 함께 재활용 우수아파트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 3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생활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덜 버려야 된다라고 시민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는 시책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청소 행정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한 재활용 선별센터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신축 사업은 부지 재검토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복된 차량에 달려가 지체 없이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송 이후 기사 조회수가 7만 뷰를 넘기며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중 추돌 사고로 전복된 차량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쓰러진 차량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구겨진 차문을 열어 갇혀있던 여성을 구해냅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급하면 한번 달려갔죠. 피라도 막 흘릴까봐 막 걱정되는 데서 쳐다봤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외상은 없으시고 매달려서 말도 그냥 살려달라고 잘 하시더라고요. 방송 이후 기사 조회수가 7만 뷰를 넘기며 응원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며 무겁고 뜨거웠을 텐데 대단하다는 등 칭찬과 격려의 글이 줄을 이었고 구조한 시민 모두에게 표창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 갇혀있던 여성은 시민들 덕분에 큰 외상 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성은 CJB를 통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막 쫓아오셔가지고 그 차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너무 놀라고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타인의 어려움에 주저없이 달려간 보통 사람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란 걸 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이웃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생색 없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특별한 가을 나들이가 충주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내내 간직할 행복한 추억을 눈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어르신들의 가을 소풍을 함께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맨 어르신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건 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행복 더하기 행사입니다. 충주의 명물 수안보 온천수 조격은 쌓였던 피로를 날리기에 충분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즐기는 체험과 함께 이야기꽃도 피어납니다. 썩 좋죠.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한 것 같으네. 진작 이런 데 와봐야 되는데 나 처음이네 이런 데. 조령관문과 월악산의 맑은 물이 흐르는 만수골에선 서서히 옷을 갈아입는 단풍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같은 풍광 속에서 카메라는 쉬지 않는 시간과 추억을 새깁니다.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시원해요. 그리고 단풍이요. 아주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내려다보는 청풍호는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제천 단양 오니까 그냥 기분이 째집니다. 앞으로 10년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헌신하셨던 일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진행해왔던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한번 수용을 해봤다,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건복지재단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효문화탐방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앞서 어르신들의 특별한 가을 여행에서도 보셨지만 태백산맥을 타고 달려온 단풍이 속리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내 주요 산의 단풍은 이달 하순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의 단풍 소식을 구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호숫가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은행나무 수백 그루가 줄지어 만들어낸 황금빛 가로수길을 건너라니 멋진 가을 정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디에서 봐도 어디를 봐도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집니다. 은행나무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그 색깔이 아주 예쁘게 드는 곳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풍광하고 저수지하고 아주 매치가 잘 돼요. 깊은 산속 폭포가에도 가을색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즈넉한 정적을 깨는 맑은 폭포 소리가 청량한 가을 분위기를 더합니다. 부분 물 들어가는 단풍과 함께 이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초가을 정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해발 1017m 조룡산 줄기가 울긋불긋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 하늘 웅장한 바위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백산맥을 따라 달려온 단풍은 충북 최북단 소백산을 거쳐 월악산과 속리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올가을 기온이 높아 지난해보다 월악산은 열흘, 속리산은 8일이나 늦었습니다. 기상청은 소백산은 이번 주, 월악산과 소백산은 2주 뒤인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초 절정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져 가을산을 찾는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청주 상공회의소가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두영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회원기업과 동호회원들이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2011년부터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했습니다.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상당경찰서 이찬희 형사팀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경찰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84명의 민간인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충북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기 충청북도 남부교류협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청에서 4기 남북교류협력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와 대북 지원단체, 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남북교류사업 발굴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괴산군 연풍면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보조석에 타 있던 60대 여성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직전 차량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 점 등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 6월 괴산군에서 순환 사고 구조 훈련을 하던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당시 훈련 책임자 등 소방관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 씨의 폐에 물이 차 있었고 머리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 이후 숨졌는지 이미 숨진 뒤에 충격이 가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